재배는 표를 넘어서 지입니다. 지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표 소문할 때 설명을 드렸죠, 그죠? 당대의 역사는 아니고 문화죠. 문화, 사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 혹은 서에 적혀 있습니다. 사기에서 맨 처음 시작됐고요. 그 사기에는 서라고 나와 있는데 사기 이후에는 이제 전부 다 지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잠시만요. 마침 사기가 있네. 사기의 서 중에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서, 악서, 율서, 역서, 천관서, 봉선서, 학어서, 평준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예를 들어서 이제 사기의 봉선서가 바로 이제 제사에 관한 이야기인데 제사에 관한 글인데 바로 이제 그 삼국사기에서 잡지 지란 지인데요. 그 김부시가 또 아유 씨발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못하는데 이지라 해가지고 잡지라고 적어놨을 거예요. 그 잡지 중에 제사지가 바로 이제 지금 사기에 이제 옛날 사기에 이제 그 봉선서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지는 결국에는 신라 고구려 백제 제사에 관한 기록인데 고구려 백제는 거의 남아 있는 게 없고요. 신라에 대해서는 좀 남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자, 신라의 종묘의 제도를 살펴보면 종묘라는 건 이제 왕이 죽은 뒤에 묻히는 묘지죠. 조상 왕실 묘지. 자, 제2대 남해왕 3년 봄에 처음으로 시조 혁거세의 묘당을 세워 사계절로 제사 지냈는데 친누이 여동생 뭐 누나 이런 거겠죠. 아로에게 제사를 주관하게 했었다. 22대 지증왕이 시조가 탄생한 땅인 나을에 신궁을 세워 시조에게 제사 지냈다. 자, 36대 해궁왕에 이르러 처음으로 오묘를 정했다. 오묘라는 거는 가끔 본기에 나오죠, 그죠? 해공왕 때 처음 나오고 처음 나왔나? 또 그 이후에 뭐 다른 왕들이 왕위에 오르면 왕조가 좀 바뀌거나 그러면 오묘를 정해서 뭐 이제 누구 누구한테 이제 제사 지내고 그랬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그 얘기입니다. 자, 미추왕으로서 김시성의 시조로 삼았고 미추이사금. 자, 태종대왕, 문무대왕은 백제, 고구려를 평정한 큰 덕이 있다고 해서 모두 대대로 헐지 못하는 신주로 삼고 여기에 친묘 둘을 더하여 친묘라는 게 아마 아빠하고 할아버지 얘기하는 거 아닐까? 자, 오묘로 삼았다. 태종대왕은 이제 무열왕이고 문무대왕은 문무왕이지 뭐. 미추왕이 왜 중요하냐면은 미추왕은 신라 초기 왕계는 박박박 석 박박박박 이렇게 하던가 아무튼 그렇게 이제 쭉 바뀌다가 미추왕이 처음으로 김씨로 왕에 오르고요. 그 이후에 석씨가 이제 잠깐 또 하다가 4번인가 하다가 다시 또 나물왕 뭐 나물마리강 그러기도 하고 이상 그러기도 하죠. 아무튼 그 사람 때부터 이제 쭉 그 김씨가 독점을 하게 돼요. 마지막에 신덕왕, 경명왕, 경혜왕 이렇게 3명이 박씨긴 한데 근데 이건 특별한 경우니까 아무튼 내무왕 때부터 기정적으로 계속 김씨가 독점을 하거든요. 근데 그 내무왕이 있기 전에 김씨로서 맨 처음 이제 왕이 오른 게 미추왕이기 때문에 미추왕이 시조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견이 좀 있어요. 그런데 삼국사기에는 보면은 본기에 오묘를 정했는데 거기 뭐 시조가 누구냐 뭐 시조를 정했다 그렇게 시조의 제사 지냈다 이런 기록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 시조를 보통 저는 미추이사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갔었는데 그런데 이견이 좀 있어요. 책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정작 금성문에는 좀 다르더라는 거야. 비문 같은 거 있잖아. 그러니까 문무왕릉비, 그 다음에 기민문묘비, 그 다음 진철대사 탑비, 원주 흥법사지 진공대사 탑 혹은 석관, 그 다음에 밑석관이구나. 그 다음에 흥덕왕릉비 전부 여기에는 김씨왕들의 시조가 성한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한왕.
그러니까 미추왕이 아니라 성한왕으로 돼 있는 거야. 이게 이상한 거죠. 성한왕이 그럼 미추왕이냐?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예전에 이 뭡니까? 일단 이런 기록이 있다는 것만 저는 알고 있고, 직접 이제 문무왕릉비나 이런 비문이 있잖아, 그런 거를 제가 보진 못했는데, 일단 이제 제가 아는 얘기를 말씀해 드리면요. 문무왕릉비하고 흥도왕릉비에서는 성한을 태조라고 하고, 문무왕이 이제 성한왕의 15대조, 문무왕의 15대조라고 했고, 그리고 흥덕왕을 성한왕의 24대 소원이라고 했대요. 김인문 묘비에는 김인문 있죠, 그죠? 안녕하세요. 김인문 묘비, 김인문이가 누구냐? 삼국통일기에 왜 당나라하고 신라가 왔다 갔다 했던 그 아저씨 있잖아, 그지? 그 아저씨 묘부에는 성한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고요. 성한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고 태조 한왕이라고 나와 있어요. 태조 한왕. 그러니까 사실 성자가 들어가면은 그 성한왕인 거죠. 그런데 사실은 삼국사기에는 태종대왕, 그러니까 이제 무열왕에 대한 묘호는 나오더라도 성한이라는 사람이 나오진 않고, 그리고 그 성한이라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태조라는 사람은 또 나오지가 않아요. 태조라는 묘를 쓴 거는 사실 고구려에 바로 태조대왕의 태조는 그건가? 시효인가? 아무튼 뭐 고려 이렇게 쓴 거 말고는 전혀 없는데, 근데 태조왕이라고 나오는 거야. 태조 한왕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혹은 태조라고 나오는 그런 왕이 있다는 거야, 김씨한테도. 그게 이상한 거죠. 삼국사기하고 상유사에는 김성한이라는 이름이 전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 두 책은 전부 다 이제 일단 금성문이 아니라 책이고, 나중에 엮은 책이고, 그리고 전부 다 이제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책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문무왕릉비, 김인문묘비, 그 다음에 진철대사탑비, 이런 금성문들은 전부 다 이제 신라시대, 그러니까 고려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신라 현지 사람들이 만들었던 글이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인식이 바뀐 거야. 뭔가 신라 시대에서 고려 시대로 넘어오면서 태조에 대한 인식이 뭔가 바뀌거나 혹은 소실된 거죠. 근데 우리가 그 내막을 알 수가 없어. 이런 기록은 있어요. 그 미추이사금 본기에 즉위기를 보면요, 미추왕이 이제 미추이사금의 조상들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거든.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김알지 아시죠, 그죠? 그 김알지가 세한을 낳았고, 세한이 아도를 낳았고, 아도가 수류를 낳았고, 수류가 욱보를 낳았고, 욱보는 구도를 낳았고, 구도가 바로 미추를 낳았다고 했어요. 근데 미추의 조상 중에 알지가 낳은 세한이라는 사람이 바로 어쩌면은 김성한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태조왕건 아니고 그 신라의 태조. 세한, 성한 이름이 비슷하니까. 근데 이제 요 세한이라는 사람은 상유사에는 열한이라고 나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일단 세 개가 후보가 됩니다. 김성한은 누구냐, 성한왕은 누구냐 그럴 때 첫 번째는 바로 이제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대로 바로 미추이사금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성한이 아니냐, 세한이 아니냐, 세한 또는 열한이 바로 성한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김알지, 김씨의 시족, 진짜 시족격인 김알지가 바로 성한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김알지는 왕이 오르진 못했지만은 어쨌건 김씨의 시족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아래서 나왔기 때문에 아주 신기한 사람이죠, 그죠? 그런 설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만약에 있잖아요. 만약에 세한 혹은 열한이라는 사람 있잖아. 김알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만약에 김성한이라 그러면은 일부러 만약에, 그러니까 김알지의 역할을 사실은 세한이나 열한이 했는데, 요 사람이 했는데, 근데 자기를 신격화하기에는 뭔가 좀 그러니까 자기 아빠가 이랬다라는 전설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좀 내려오면서 이제 김씨의 실질적인 시조는 세한이나 열한인데, 그러니까 김성한인데, 근데 그 아빠인 김알지가
일종의 대리마담으로 나와가지고 얼굴마담으로 나와가지고 그게 고려시대까지 중대려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건 이제 세한이 바로 이제 성한일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특이한 게 이제 김할지든 아니면 김세한이든 아니면 김미추든 간에 어쨌거나 전부 다 한 집안 사람이고 그죠? 어쨌건 김할지에서 다 계보가 내려오는데 근데 왜 굳이 그 미추왕이 아니라 성한왕이라고 적고 그리고 그 성한왕을 별도의 이제 시조로 삼았을까? 별도의 태조라고 삼았을까라고 그런다면 좀 의문스러운 거죠. 사실 우리가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들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도 연관되는 거고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들이 만약에 수많은 전설줄 중에 김부시가 가장 믿을만하다. 그거 내일 합니다. 믿을만하다라는 전설을 가지고 와가지고 삼국사기에다가 적어 놓은 거라면은 그러면 사실 이제 그 믿을만하다는 조건에서 이제 빠져버린 다른 전설들 중에는 이제 신라 사람들이 믿었던 이제 김세한, 뭐 김성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겠죠. 아마 그래서 김성한이라는 사람이 김씨왕조를 세우는데 어떻게든 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거고 그게 뭐 김할지 혹은 김세한 혹은 김미추 이런 사람들의 대입된 그 사람들로 치환된 전설을 김부시가 가져와가지고 역사로서 삼국사기에 적어놓은 건지 아닌지 뭐 그건 알 수가 없지만은 어쨌거나 이거는 삼국사기 초기 기록의 신빙성하고 우리가 엮어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혹시 뭐 경주 김씨 분들이 이걸 듣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족보 한번 찾아보시고 김성환이라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혹은 뭐 할아버지 그래도 뭐 사실 별거 아니구나. 최근 사람이니까 그지? 할아버지가 혹시 우리 집안의 시조는 김성환이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이건 집안 경주 김씨라고? 김성환이라고 몰라요? 성한왕이라고 부릅니까? 그 신기한 문제가 신기하게 이제 종실의 역사, 문종 역사 이런 걸로 또 풀릴 때가 있거든요. 물론 이건 너무 옛날이라서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 2050년, 60년쯤 전일 텐데 그 얘기를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끔 집안으로 내려오는 전승들이 있으니까 모른다고? 부끄러운 줄 아세요? 부끄러운 줄. 아무튼 그렇습니다. 혹은 이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이런 걸 수도 있어요. 그 성골의 조상은 미추이사금이고, 그죠? 성골의 조상은 미추이사금이고, 진골의 조상 보면은 태종 지금 문무왕비, 그다음 김인문비, 그다음 흥덕왕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전부 다 이제 진골 계열이거든. 무열왕계란 말이야. 요 사람들의 조상이 김성환이라고 따로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아무튼 미스테리긴 한데 일단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할지가 최초인데 근데 금성문 중에는 보면은 신라 중대 금성문 중에는 금성문에 보면은 김할지가 시조가 아니라 시조를 성한왕이라 그래서 그 성한이라는 사람을 태조라고 칭했단 말이야. 이게 신기한 거지. 김할지가 태조라 그러면 김할지가 만약에 진짜 시조라 그러면은 김할지를 태조라 그랬을 텐데 김할지가 태조가 아니라 김성한이 태조라니까. 그럼 도대체 김성환은 누구냐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부분의 의문점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뭐 좀 적어놓고. 아무튼 생각해 볼 만한 얘기 같아요. 자, 넘어가죠. 그리고 김부시기가 신라에서 이제 오묘를 둔 게 바로 제후의 예를 따랐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그거는 뒤에 바로 나옵니다. 얘기에 나오거든요. 자, 37대 선덕왕이 이르러, 선덕왕 누군지 아시죠? 그 무열왕계가 끊기는 그 사람입니다. 무열왕계를 뒤집고 자기가 왕이 된 사람이죠. 하나회쯤 됩니다. 자, 사직단을 세웠다. 또 사전에 보이는 것은 모두 국내 산천이고
천지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사전이라는 거는 이제 제사에 관한 기록들이 있는 책이겠지. 지금은 뭔지 모릅니다. 자, 대략 왕제, 요거는 예기의 왕제 편일 겁니다. 자, 예기의 왕제 편에 이르기를 천자는 7묘, 제후는 5묘인데 이소, 이목과 더불어 태조의 묘로서 5이다 라고 했다. 그렇게 해서 아마 김부식이는 신라가 5묘를 둔 것이다. 제후의 예를 따라서 그렇게 아마 본 것 같습니다. 또 이르기를 천자는 하늘과 땅, 천하의 명산과 대천의 제사 지내며 제후는 사직과 자기 땅에 있는 명산과 대천의 제사 지낸다고 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히말라야 산맥에도 제사를 지냈겠지 아마. 그지? K2나 킬리만자로도 아마 제사 지냈겠죠. 자, 이런 까닭에 감히 예를 넘기지 않고 제사를 행한 것이 아닐까. 자, 그렇지만 그 제당의 고하, 담과 문에 안과 박, 신유의 순서, 존비, 제사상 차림과 그 올리고 내리는 절차, 술잔, 제기, 제물, 총문의 예식은 추측할 수가 없으니 다만 그 대략을 대충 기록할 뿐이다. 지금 김부식이가 살았던 때에도 이미 이런 것들은 다 소실돼서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대충이라도 일단 기록을 해놓는데 그게 지금의 단서가 되는 거죠. 자, 1년에 6차례 오묘의 제사 지내는데 정월 2일과 5일, 5월 5일, 7월 상순, 8월 1일과 15일이다. 자, 12월의 인일에는 신성 북문에서 인일이라는 건 자축인묘 할 때 그 인이요. 자, 신성 아마 신월성이겠죠. 신성 북문에서 8착의 제사 지내는데 8착은 뭔지 몰라요. 저는 뭔지 모릅니다. 뭐 그런 게 있겠죠. 궁금하면 여러분 주석서 같은 걸 찾아보세요. 자, 풍년일 때는 대례를 쓰고 흉년일 때는 소례를 쓴다. 소례라는 거는 례라는 게 바로 가축입니다. 가축. 제사 지낼 때 바치는 가축을 례라고 해요. 퇴례, 소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입춘 후 해일에는 해일, 이거는 자축인묘할 때 해요. 명활성 남쪽 옹살곡에서 선농에게 제사 지내고, 선농이라는 게 신농씨일 겁니다. 처음에 사람한테 농사를 가르쳤다는 중국의 전설 속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사람인가? 아무튼 그거 있습니다. 자, 입하 후 해일에는 신성 복문에서 중농에게 제사 지내고, 입추 후 해일에는 산원에서 후농을 제사 지냈다. 이거 전부 다 이제 풍년 관련한 제사겠죠. 자, 입춘 후 축일에는 축일도 자축인묘할 때 축이요. 견수 공문에서 풍백에게 제사 지내고, 입하 후 신일에는 탁저에서 우사에게 제사 지내고, 입추 후 진일에는 본피 유춘에서 영성에게 제사 지냈다. 이건 주석인데요. 여러 예전을 살펴보아도 선농에게 제사 지낼 뿐이지 중농, 후농에게 지내는 제사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풍백, 우사, 운사 이거는 그 단군 신화에 나오는 얘기죠, 그죠? 운사는 없는데 풍백, 우사는 뭐 바람하고 비라는 거니까 결국 농사에 관한 얘기겠지. 자, 삼산 5악 이하의 명산과 대천을 나누어 대중 소사로 삼았다. 자, 대사, 이번엔 대사입니다. 대사. 삼사는 첫째 나력. 나력 이게 뭐더라? 이거는 지도를 한번 보죠. 안 나와 있네. 나력. 습비부라고 주석이 있습니다. 자, 둘째 골화. 절야화군입니다. 골화. 골화는 어디냐면은 여기 영천에 보면은 시청 옆에 완산이라고 있어요. 여기를 의미하는 걸로 봅니다. 골화. 그 다음 셋째는 혈례 대성군이다. 혈례라는 거는 그 경주 북쪽에 있는 어뢰산일 거예요. 경주가 여기잖아. 북쪽 역흥곡산. 여기네. 네, 어뢰산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신라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삼산이라는 거죠.
자, 중사입니다. 중사 이벤 중간제사. 오악은 동쪽의 토암산. 자, 토암산 아시죠? 여기 이 아이가 장령이구나. 여기 토암산이네. 예, 토암산. 경주 동쪽을 막아주는 산이죠. 자, 대성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쪽에 지리산, 청주입니다. 지리산, 청주의 지리산. 청주라는 거는 지금의 진주 쪽으로 의미합니다. 진주. 지리산은 바로 여기 있는 한반도 남부에서 큰 산이죠. 자, 그리고 서쪽에 계룡산, 웅천주입니다. 계룡산은 대전 옆에 있습니다. 대전이 어디냐면은 여기죠. 여기 계룡산입니다. 자, 그리고 북쪽에 태백산, 요거는 나사군인데요. 태백산 어디냐면은 여기 우리 가는 거 태백산이에요. 파사이사금, 일성이사금이구나. 일성이사금 본게 나오는데, 근데 일성이사금 때 이까지 갔을 수는 없고 아마 이제 나중에 이제 윤색된 거겠죠. 그리고 중앙에 부악, 공산이라고 다는데 압독군이다라고 했습니다. 부악은 어디냐면 팔공산이에요. 팔공산. 그러니까 동쪽 토암산, 북쪽 태백산, 서쪽에 계룡산, 계룡산 어디 여기, 남쪽 지리산, 그 다음에 중앙에 팔공산, 이렇게 해서 이게 바로 이제 중간 제사를 지내는 5개 산이다라는 거죠. 오악입니다. 오악. 이런 거 모르셔도 됩니다. 자, 사진도 있습니다. 사진. 중사, 중간 제사를 지내는 사진. 4개의 진입니다. 진. 진이라는 건 군진일 것 같은데요. 군진. 군진인 건지 아니면 뭐 줄적 뭐 무슨 무속적인 의미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사진은 동쪽에 온말근, 이건 아곡정이라고도 하고요. 온말근 어디더라? 어딘지 모른답니다. 남쪽에 해치야리, 실제라고도 하는데 초하군에 있답니다. 이것도 모르나? 이것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서쪽에 가야가박, 가야가박, 요거는 마시산군인데요. 요거는 어딘지 알고 있지? 가야산이 2개가 있거든요. 저기 합천 쪽에도 하나 있는데 여기 그 서산 쪽에도 이제 가야산이 하나 있어요. 여기 가야산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북쪽의 웅고각인데 요거는 비열홀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웅고각은 어딘지 모르는데 비열홀이라는 게 안변 쪽이니까, 요 지역이니까 요 지역 어딘가가 또 제사 지내는 지역이었나 보죠. 그죠? 보통 이제 북진이라 그래가지고 위에 나오긴 하는데, 가끔 이제 본계 기록이 나오긴 하는데, 근데 제사 지냈다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아마 그게 군사적인 진하고 북진하고 아니면 여기 나오는 그 제사 지내는 북진하고 같은 곳인지 다른 곳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전 잘 모르겠네요. 자, 또 제사 지내는 4개의 바다가 있습니다. 자, 사해는 동쪽의 아등변, 근호형변이라고도 하는데 퇴화군에 있답니다. 요거는 여기입니다. 아등변, 포항 바닷가. 그 다음에 남쪽에 형변, 거칠 상군에 있답니다. 요거는 바로 동래입니다. 동래. 여기 바닷가 있죠, 여기. 그 다음에 서쪽에 미릉변, 시산군입니다. 미릉변은 군산입니다. 군산. 기발포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쪽에 비례산, 실직군이랍니다. 근데 비례산은 어딘지 몰라요. 실직이라 그랬으니까 아마 여기 요 지역쯤 어딘가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정확히 어디 산인지는 우리가 어디 지역을 지칭하는지는 잘 몰라요. 아마 이제 요 근처 어디 바닷가를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닐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독도 있습니다. 독이라는 거는 강을 의미하죠. 강. 사독, 제사 지내는 사독이 있습니다. 동쪽에 토지하, 요거는 개포라고도 하는데요. 퇴하군에 있습니다. 퇴하군이 포항이죠. 바로 여기에 있는 곡강천, 곡강천을 의미합니다. 흥해에 보면은 곡강천이라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놀러가 한번 봐보세요. 자, 남쪽에 황산하가 있습니다. 삼량주에 있습니다. 황산하는 뭐냐면은 여기 낙동강의 하류 부분을 보고 황산하라 그래요. 그리고 서쪽에 웅천하가 있습니다. 이거는 웅천주인데요.
웅천하라는 건 여기 금강을 의미하죠. 금강인데 요 웅진 근처를 보고 그렇게 부르지 않을까 싶어요. 금강은 엄청 길거든. 그리고 북쪽에 한산하가 있습니다. 한산주에 있는데요. 요 한산하라는 건 바로 이제 우리가 아는 그 한강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사독의 제사 지냅니다. 자, 그 외에는 송리악, 삼년산군에 있는 송리악. 송리악은 송리산이겠죠. 여가 송리산이 어디지? 아, 여기구나. 여기에 송리산입니다. 자, 송리산, 그리고 추심, 대가야군에 있는 추심이랍니다. 추심이라는 거는 어디더라? 안 나와있네요. 모른답니다. 대가야군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합천 쪽이겠죠. 자, 그 다음에 상조음거서, 서림군에 있는 상조음거서. 상조음거서는 요 군산 근처일 거예요. 예, 여기 요 지역. 그 다음에 오서악, 결기군에 있는 오서악. 오서악은 오서산이라고 있어요. 오서산. 네, 오서산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어디냐면은 이것도 맨날 충청도에 있습니다. 저는 가본 적 없어요. 그 다음에 북형산성, 북형산성이라고 있고요. 요거는 대성군이니까 경주 쪽이네. 북형산성 옛날에 나왔던 적이 있지. 요 지역에 있는 북형산. 그 다음에 청해진, 조음도에 있는 청해진. 청해진은 어딘지 아시죠? 그죠? 바로 완도입니다. 완도. 여기 바로 청해진이죠. 여기도 제사를 지냈답니다. 자, 이번엔 소사입니다. 소사. 소사. 지금까지는 중사, 중간 제사였고요. 이제는 소사입니다. 작은 제사. 고성군에 있는 상악. 아씨, 잠깐만. 지명이 너무 많다, 그지? 상악. 상악은 또 어딘지 모르나? 상악은 여기네요. 금강산입니다. 금강산. 자, 소사. 금강산이 옛날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나봐요. 지금은 관광 간다 그래서 되게 많이 띄워주는데,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별로였던 것 같아. 옛날에는 막 그렇게 중요한 산은 아니었던 것 같아. 중요한 산이었으면은 막 큰 제사 지내고 그랬을 거잖아, 그죠? 자, 상악, 상악, 고성군의 상악. 그 다음에 설악입니다. 설악. 수성군의 설악. 설악은 바로 지금의 설악산입니다. 여기 바로 밑이네요. 설악산. 어릴 때 가봤었는데. 그 다음에는 금평군에 있는 화악입니다. 화악산입니다. 지금의 가평 쪽에 있답니다. 화악산. 그 다음에 칠중송에 있는 겸악. 겸악이라는 거는 칠중성이 이제 적성 파주 쪽이거든요. 이 지역에 있습니다. 감악산입니다. 그리고 부화악. 북한산주의 부화악인데, 부화악은 바로 지금의 북한산이에요.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축제 많이 하잖아. 금보다는 축제 많이 하잖아.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옛날 제사라는 게. 자, 그 다음에 월라군에 있는 월라악인데, 월라악이라는 건 아마 월출산일걸? 영암에 있는 월출산. 저 남쪽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진주에 있는 무진악입니다. 무진악은 어디냐면 무등산이겠죠. 무등산. 광주죠. 자, 그 다음에 백해군에 있는 서다산입니다. 서다산은 여기 금산에 있답니다. 서대산이라고 있습니다. 자, 월형산입니다. 이번엔 나토군에 있는 월형산. 월형산은 월악산입니다. 나토군 사열이현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노군에 있는 도서성입니다. 도서성은 옛날에 나왔던 그 도살성이에요. 도살성은 가끔 이제 어딥니까? 본기 기록에서 이제 백제하고 신라가 싸웠다, 고구려가 싸웠다 그런 걸로 나왔었죠, 그죠? 지금의 천안 진천 쪽이라고 봅니다. 이견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례군에 있는 진례군 단천현에 있는 동루학입니다. 동루학은 덕유산입니다. 진례군은 여기서는 그 지금의 무주를 의미할 겁니다. 그리고 급벌산군에 있는 죽지입니다. 급벌산군에 있는 죽지. 죽지는 어딘지 모르나? 중령이구나. 중령은 역사적으로 두 개가 있는데 여기서는 저 북쪽이 아니라 바로 이제 단양하고 영주 사이의 고개인 중령이에요. 그 다음에 굴자군 웅지현에 있는 웅지라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냐면 저기 진해일걸? 여기 진해에 있는 웅지, 지금의 웅산입니다. 전부 다 작은 제사 지내는 곳이에요. 소사. 그 다음에 악발 우신야군에 있는 악발 혹은 발악입니다. 요거는 어딘지 모르네요. 한번 찾아볼까? 없죠.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생서량군 우화현에 있는 우화라고 있습니다. 우화라는 건 울산 쪽일걸요. 여기 울산, 지금의 우남산입니다. 그 다음에 대성군에 있는 삼기라고 있어요. 삼기. 여기 삼기. 여기가 어디냐면은 금곡산, 경주의 금곡산입니다. 그 다음에 모량에 있는 회황이라고 있는데 회황은 어딘지 모르고요. 자, 사량에 있는 고허. 그 다음에 삼년산군에 있는 가아악이라고 있어요. 그건 또 어딘지 모르나? 어딘지 모르고요. 아지현에 있는 파지곡 원악, 이것도 모르고요. 퇴화군에 있는 비야각, 이것도 모르고요. 자, 가림현에 있는 가림성, 가림성은 어딘지 아시죠? 자, 이건 주석인데요. 어떤 본에는 영암산, 우풍산은 있는데 가림성은 없대요. 이설이 여러 개 있겠죠. 자, 그리고 청주에 있는 가량악이라고 있고요. 요 가량악도 어딘지 모르네. 그 다음에 모량에 있는 서술이라고 있습니다. 서술은 어딘가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바로 서영산이네요. 서영산. 지금의 경주 서쪽에 있습니다. 서영산. 이렇게 이제 제사를 작은 제사, 소사를 지내는 여러 개의 산천들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제사예요. 사성문제, 요거는 성문, 4개의 성문이 있을 거 아니야. 동서남북으로. 그 성문의 제사, 그 성문에 지내는 제사랍니다. 자, 사성문제 첫째는 대정문, 둘째는 토산량문, 셋째는 습비문, 넷째는 왕후제문이다. 자, 이번엔 부정제인데요. 부정제는 뭔지 모르겠네. 자, 부정제는 양부에서 제사 지냈다. 자, 사천상제. 요거는 전부 다 이제 그 냇가, 그러니까 이제 작은 강들에 지낸 제사인데, 요거는 첫째는 견수, 둘째는 문열림, 셋째는 청연, 넷째는 박수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딘지 모르고요. 자, 문열림에서는 1월제, 영묘사 남쪽에서는 오성제, 해수에서는 기우제를 행했다. 이것도 어딘지는 알 수가 없는데 아무튼 이렇게 제사를 지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1월제는 해하고 달한테 지내는 제사일 거고, 오성제는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이렇게 5성에 대해서 지내는 제사일 거예요. 기우제는 뭔지 아실 거고. 아유, 돼지야. 그 다음에 사대도제라고 있습니다. 사대도제. 이거는 대도라는 게 큰 도라는 건데 길도자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길에다가 지내는 제사인 건지 아니면 뭐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사대도제. 동쪽에 고리. 고리라는 거는요, 여기 남쪽에 고리라고 있어요. 자, 고리. 남쪽에 천병수, 이건 어딘지 모르고, 서쪽에 저수, 북쪽에 활병기에서 제사 지냈다.
압구제와 벽기제도 지낸다. 이렇게 또 있는데 요건 또 어딘지 다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고리가 있을 뿐 다른 건 알 수가 없고, 위의 것들은 혹은 별도의 제도에 따라서 혹은 수제나 한제가 원인이 되어서 행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날씨에 관한 거다. 날씨나 아니면 자연재해에 관한 제사라는 거예요. 자, 이제 신라에 대한 제사 끝나고 요 다음부터는 고구려하고 백제에 관한 건데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자, 고구려 백제 제사와 제례는 분명치 못하다. 다만 옛날 고기 및 중국 사서에 실린 것을 고찰해 기록해둔다. 자, 후한서에 이르기를 고구려에는 귀신, 사직, 영성의 제사 지내기를 좋아한다. 10월에는 하늘의 제사 지내며 크게 모이니 그 이름을 동맹이라고 했다. 그 나라 동쪽에는 대혈이 있어 수신이라 부르는데 역시 10월에 맞이해 제사 지낸다라고 했다. 대혈이라고 할 때 혈이라는 게 이제 동쪽을 의미하는데, 고구려니까 잠깐만 화면을 바꾸자. 혈이라는 게 이제 동쪽을 의미하거든. 동쪽이란다. 구멍을 의미하거든요. 구멍이 나오면 동구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대혈이라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네요. 수신도 사실 잘 뭔지 모르겠어요. 자, 북사에 이르기를, 북사라는 거는 그 남북조 시대 할 때 그 북쪽 왕조들에 대한 역사를 얘기하는 걸걸요. 자, 북사에 이르기를 고구려는 항상 10월에 하늘에 제사 지내는데 음사가 많다. 음사라는 거는 음란한 제사라는 의미인데요. 글자는 그런데 사실은 의미는 뭐냐면은 잡다한 신들, 민속 신앙에 관한 신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사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시발놈들이 그 남의 집안 제사 보고 음사라 그러는 거 보면 말본새 봐라. 자, 신묘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부여신을 모시는 곳이고 나무를 깎아 부인상을 만들어 모셨다. 둘째는 고등신을 모시는데 그가 시조로 부여신의 아들이라고 한다. 함께 관사를 두고 사람을 보내 지키고 보호하는데 대개 하백의 딸과 주몽이라고 했다. 유화 부인하고 이제 주몽이겠지. 이건 아마 이제 고구려의 시조들이 다 이제 부여에서 나왔다, 그런 얘기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양서에 이르기를, 양서라는 거는 남북조 시대 할 때 그 남쪽에 있는 양이요. 송제양진 그러죠, 그죠? 양서에 이르기를 고구려는 거하는 곳 왼쪽에 큰 가옥을 세우고 귀신에게 제사 지내고 또는 영성, 사직에 제사 지낸다라고 했다. 자, 당서에 이르기를 고구려 풍속에는 음사가 많아서, 이것도 아까 나왔던 그거 있죠, 민속신앙. 영성 및 일은 태양일 거고 아마 기자, 가한 등의 신에게 제사 지낸다. 기자는 우리가 아는 그 기자일 거고, 가한이라는 거는 아마 칸 아닐까? 이거는 고구려 유목민족하고 붙어있던 그게 있다고 봐야 되나? 근데 등에 제사 지낸다. 나라 왼쪽에 대혈이 있어서 수신이라 일컫는데 매년 10월에 왕이 모두 친히 제사 지낸다. 자, 고기에 이르기를 동명왕 14년 가을 8월에 왕모 유화가 동부여에 가서 돌아가시니 그 왕, 동부에서 돌아가시니 그 왕 금화가, 동부여왕이겠죠. 금화가 태후의 예로 장사 지내고 드디어 신묘를 세웠다라고 하고, 자, 태조왕 69년 겨울 10월에 부여의 거동에 태후묘에 제사 지냈다라는 기록과 신대왕 4년 168년입니다. 가을 9월에 졸본에 이르러 시조묘에 제사 지냈다라는 기록이 있으며, 자, 고국천왕 원년 179년입니다. 가을 9월 동천왕 2년 228년 봄 2월 중천왕 13년 260년 가을 9월 고국 원왕 2년 332년 봄 2월 안장왕 3년 521년 여름 4월 평원왕 2년 560년 봄 2월 건무왕이 이제 그 영유왕이죠. 자, 건무왕 2년 619년 봄 4월에도 모두 위와 같이 행했다. 시조묘에 제사 지냈다는 기록은 삼국사기에도 가끔 나와요. 근데 그 시조가 아마 그 추모성왕이겠죠, 그죠? 자, 고국 양왕 9년 봄 3월에 국사를 세웠다라고 한다. 국사라는 건 나라의 사원이라는 의미인데 뭔지 알 수가 있나? 저 또 이르기를 고구려는
항상 3월 3일에 낭랑의 언덕에 모여 사냥하고 돼지와 사슴을 잡아 하늘 및 산천에 제사 지낸다 라고 했다. 자, 책부 원구에 이르기를 백제는 늘 사계절의 중간 월마다 왕이 하늘 및 오제의 신을 제사 지내고 시조 구태묘를 국성에 세우고 해마다 4번 제사 지낸다 라고 했다. 요거부터 백제네요. 고구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저 어디입니까? 교과서에서 배우는 고구려 제사라 그래가지고 동명이란 말이 있잖아요. 동맹이란 말이 있잖아요. 아까 그 동맹이라고 있었는데, 그지? 그래. 동맹이란 게 있었었는데 그게 후한서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후한서에 나온 거를 김부시가 뺏겨가지고 여기 이제 삼국사기에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중국 사설을 통해서 고구려에 관한 기록이 많이 있는 건 좋은데, 근데 그 기록이 우리의 이제 고유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어떤 식으로는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제사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동맹이라고 나와 있긴 한데 그 동맹의 실체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그냥 10월에 모여서 제사 지낸다는 것밖에 우리가 알 수가 있나? 실체도 알 수가 없고 뭘 제사 지냈는지 아니면은 뭐 형식은 무엇인지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없단 말이야. 그걸 가지고 교과서에다가 그냥 고구려에는 대표적으로 동맹이라는 제사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면 좀 그건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차라리 이제 시조묘에 주기적으로 제사 지내는 게 많이 있었었는데 사실 그걸 가지고 적어놓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무튼 고구려의 뭐 제사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동맹이라고 나온 거는 기록 한 줄 나와 있는 걸 가지고 고구려의 대표적인 제사다 그렇게 침소봉대해 놓은 겁니다. 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맹이라는 게 동자가 동역 동자고 맹자가 이제 밝을 명자 밑에 이제 피열자가 있는 거라 가지고 동명하고도 같이 관계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전해진 게 없이 우리가 알 수가 있나, 그지? 결국 시조묘에 대한 제사가 동맹일 수도 있어요. 좀 확실한 걸 적어놨으면 좋겠네요. 자, 이 백제입니다. 아까 책부원구부터 다시 읽어보죠. 자, 책부원구 이르기를 백제는 늘 사계절의 중간 월마다 왕이 하늘 및 오제의 신을 제사 지내며 그 시조 구태묘를 국성에 세우고 수도겠죠. 아마 국성이라는 거는 해마다 4번 제사 지낸다라고 했다. 온조가 아닙니다. 시조는 온조가 아니라 구태라고 되어 있고요. 구태라는 건 나중에 나온 다른 책에 나오는 우태하고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백제는 초기 기록이 더 엉망입니다. 고구려보다. 고구려는 중국하고 늘 싸웠기 때문에 그 적들의 기록이라고 남아있는데 백제는 안 남아있어요. 직접 적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좀 많이 미스테리합니다. 시조가 그래서 삼국사기에는 온조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온조가 아니라 이제 우태냐 구태냐 아니면 뭐 저 누구냐 저 신채 아저씨는 그거 가지고 뭐 조선원이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아무튼 알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너무 난잡해요. 기록이 난잡합니다. 백제가 난잡한 게 아니라 기록이 난잡해요. 타임머신을 기대합시다. 자, 그리고 요인은 전부 다 주석이에요. 자, 해동고기를 살펴보면 혹은 시조 동명이라고 하고 시조 우태라고도 한다. 자, 북사 및 수서에는 모두 이르기를 동명의 후예로 구태가 있어 대방의 나라를 세웠다라고 했는데 이에 시조 구태라고 이른다. 대방이라는 게 황해도죠. 자, 그러나 동명이 시조임은 사정이 명백해 그 이외에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주석입니다. 자, 다시 본문입니다. 자, 고기에 이르기를 온조왕 20년 서기 2년입니다. 봄 2월에 단을 세우고 왕과 하늘에 제사 지냈다라고 했고, 자, 같은 왕 38년 20년입니다. 기원후 20년 겨울 10월, 그 다음에 다루왕 2년 29년 봄 2월, 고이왕 5년 238년 봄 정월, 그 다음에 동왕 10년 243년 봄 정월, 동왕 14년 247년 봄 정월, 근초고왕 2년 347년 봄 정월, 아신왕 2년 393년 봄 정월, 전지왕 2년 406년 봄 정월, 모대왕 11년 489년 겨울 10월에도 모두 위와 같이 행했다고 한다.
고구려에 대해서는 고기에서는 시조한테 제사 지냈다라고 했는데 백제에 대해서는 이제 하늘과 땅에 제사 지냈다라고 했네요. 이게 시조에 대한 제사보다는 이런 게 더 중요했나? 자, 다루왕 2년 29년입니다. 봄정월에 시조 동명의 묘에 배할했다고 하고, 책계왕 2년 287년 봄정월, 분서왕 2년 299년 봄정월, 계왕 2년 345년 여름 4월, 아신왕 2년 393년 봄정월, 전지왕 2년 406년 봄정월에도 모두 이와 같이 행했다라고 합니다. 시조묘에 대한 제사인데 요거는 천지에 대한 제사보다 오히려 적죠, 그죠? 숫자가. 물론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기록이라는 게 우리가 다 나와 있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없지만 그래도 좀 많이 적긴 하네요, 그죠? 근데 재밌는 게 여기서는 시조가 동명으로 납니다. 동명인데 위에서 책부원고에서는 이제 우태라 그랬죠. 구태라 그랬죠, 그죠? 기록이 좀 다릅니다. 김부식이가 이제 동명이 그거다, 시조다라고 했으면, 확신했으면은 아까 주석에 나왔잖아, 그죠? 동명이 시조인 명백해서 그 외에는 믿을 수가 없다 그랬으니까 아마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게, 우리가 시조라고 하는 동명이 쪽이죠. 동명왕은 고구려의 시조인 추모왕하고 좀 달라요. 다르게 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일단 고구려가 부여에서 나왔고, 그 부여의 시조가 동명이라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맞다 그러면은 고구려의 왕들이 이제 부여에서 건국 신화를 뺏겨와가지고 만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야. 왜냐하면 너무 유사하니까. 근데 또 부여에 이제 건국 신화 적혀 있는 거는 저기 중국의 논형인가? 왕충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논형인가? 아무튼 거기 나와 있다 그러고. 전 논형을 직접 읽어본 적은 없는데. 아무튼 좀 꼬여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백제가 부여계라 그러면, 뭐 고구려도 부여계로 나왔다고 하지만은 백제가 부여계라 그런다 그러면 백제 왕들이 이제 사실 뭐 고구려 쪽에서 직접 내려온 게 아니라 그 부여 쪽에서 내려온 사람들 중에 이제 예를 들면 고구려에서 남은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 고구려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계속 남쪽으로 남진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본다 그러면 아마 여러 정황들이 맞아떨어지겠죠, 그죠? 근데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타임머신밖에 없습니다. 타임머신 열심히 공부해서 타임머신을 만드세요. 자, 여기까지가 바로 제사지입니다. 제사지. 삼국사기의 첫 번째 지인 제사지입니다. 요 이후로는 이제 악지가 있어요. 악지 뭐 음악에 관한 얘기입니다. 음악과 예약에 관한 얘기인데, 요거는 일단 오늘 조금 이따 읽거나 아니면은 다음 시간에 읽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목이 너무 안 좋네요. 저 제사지까지 읽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 방송은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뵙겠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